자, 세 번째 챕터 기술의 융합입니다. 자, 기술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키워드들 몇 가지 알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물 인터넷. 이건 통신 기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머신 딥 러닝. 이건 인공지능 개발의 한 분야다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술은 하나의 기술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돼서,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노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 자, 그리고 정보 기술들이 융합됩니다. 교과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융합을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미래의 학교를 예상을 해봤죠. 나노 기술이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라 나노칩 바이오 기술로 발달하기도 하고요. 정보 기술이 더욱 발달해서 이 나노칩이 뭐 병원으로 바로 정보가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술은 융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들이 어떤 첨단 기술들이 있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본 게 첨단 제조 기술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첨단 제조 기술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메카트로닉스, 두 번째는 나노 기술, 세 번째는 3D 프린팅이었죠. 그래서 그 빌런을 세계의 정복을 누가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 맞춰봤던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메카트로닉스 기술은 뭐냐면 메카닉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기계와 전자가 합성어가 됐어요. 그래서 재난 대응 로봇, 자동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팔이라던가 손가락을 모방하는 그런 로봇 또는 서비스 로봇, 우리 주변에 가까운 서비스 로봇은 로봇 청소기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뭔가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값만 주면 제어를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학습까지 하거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방의 구조를 학습을 하죠. 그래서 먼저 한 바퀴 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청소가 시작되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뭐 그렇죠. 자, 그리고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이 메카트로닉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예전에는 기계공학과라면 기계공학만으로는 이게 점점 미래에는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화, 지능형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공학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로 개설되고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전공이 대학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조기술 나노기술입니다. 10억분의 1m, 굉장히 작은 우리 눈으로 보기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원자나 분자 단위의 수준에서 분석하거나 조작하거나 제어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나노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노 바이오 칩, 머릿속에 칩을 넣는다던가 또는 나노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는 이게 분자나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걸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은 거니까 경량 가벼울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나노 기술 소재가 그래핀이라는 소재예요. 자, 그래핀이라는 소재는요,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연필 흑연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걸로 그래핀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량이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그래핀으로. 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구글 글라스 이런 거 내가 안경인데 스마트폰이야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정말 좋겠죠. 자, 이런 것들로도 사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효율로 편리하고 휴대성도 좋다. 안경으로 하면 내가 두리번 할 필요 없이 그냥 안경만 쓰고 있으면 바로 보이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게 가벼우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팔목에 찰 수도 있고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조 기술 3D 프린팅 기술이죠. 이 3D 프린팅 기술은요, 소량 생산을 할 때 굉장히 좋더라.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내가 조작을 해서 조금씩 변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만드는 대량 생산보다 비용이 적을 수가 있고요. 적은 물품을 만들 때, 소량을 만들 때는. 자, 그리고 바로바로 만들 수 있더라. 공장 가서 뭐 설계도 뭐 보고 시제품 만들고 다시 한번 발주 넣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계서만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아니면 우리 회사에 있는 3D 프린터로 뽑아내기만 한다면 맞춤형 제작까지 가능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 제조기술 배우면서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조기술은요, 점점 메카트로닉스처럼 지능화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맞춤형 제작을 가능하니까 감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감성화가 뭐 그 나에게 맞춤형이니까 뭐 내 전용 뭐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감성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맞춤형 거래가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닷땡소 같은 게 나중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제조 기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노 기술이랑 뭐 바이오 기술이랑 융합되거나 아니면 전기랑 기계랑 연결되거나 이렇게 융합되면서 그 기술이 발전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조 기술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기술들을 융합하면 좋을지, 복수 전공을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명기술 5번째 챕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기술은요,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방법. 그래서 생물체의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게, 크리스퍼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유전자들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또는 자, 다른 종류의 세포를 융합했어요. 그래서 잡종세포, 포마토, 뭐 여기 밑에는 그 감자, 위에는 토마토 이런 걸 만드는 걸 세포 융합 기술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세포 조직 중에 일부를 분리해서 여기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영양 배지에서 세포를 키우는 거, 배양하는 거. 그런 기술을 조직 배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했었죠? 그때 그 대체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 아직까지는 그 배양육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먹어보진 못한대요. 생산비가 굉장히 비싸서. 하지만 이번 4월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시위드라는 회사에서 한우세포 배양육을 개발하는 게 성공했고 이게 그 비욘드 미트나 동원 FNB가 만드는 그런 대체육은 콩을 가지고 만드는 대체육으로 그나마 좀 수익을 벌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 어떻게? 구조체가 이게 좀 비쌌대요. 구조체를 준비를 하는 게. 즉, 조직을 배양하는 이런 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게 비쌌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위드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세포를 심으면 이 구조체 안에서 대체육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육이 만들어지면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까지 했었죠. 자, 그리고 핵 이식 방법입니다. 자, 세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세포 안에. 그럼 이 핵만 수출을 해서 핵을 다른 세포에 이식을 하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복제 강아지. 우리 교과서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포융합, 조직 배양, 유전자 조작처럼 다양한 생명기술의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생명기술들이 또 어떤 식으로 그 키워드들이 있을까를 알아보자면 유전자 변형 생명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그래서 만들어진 변형 생명체들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기술, 생명공학과가 전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유전자 변형 생명체들을 만들겠죠. 아니면 식물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다. 자, 식물 공장은 우리 이거 주식 투자할 때 우리바이오 얘기를 했었어요. 인공적으로 모든 그 환경에서 제약을 다 벗어나서 건물 안에서 키웁니다. 그쵸? 그래서 가짜 토양, 가짜 빛, 가짜 물 이런 것들을 주면서 계획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시스템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도 있고요. 남부터미널역 이런 곳 지하철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잘 발전이 되면 사막이나 우주 공간 같은 환경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은 약으로 쓰이는 작물, 인삼 같은 작물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 알아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알아봤는데 주식에 대한 개념도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주식의 개념,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서 증권 안에 주식이랑 채권이 있었는데 그 주식이란 것은 주식회사에 출정한 일정한 지분, 회사의 자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식이 도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르더라. 어떤 점이 다를까? 공통점은 일단 인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인기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요. 주식은요. 기업의 주인으로서, 주주로서 내가 그 주식을 가진 만큼은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경제적 참여를 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많이 한다고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내가 적절하게 투자를 한다면 사회의 경제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알아보셨고요. 자, 6번째 챕터 첨단 통신 기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챕터니까 우리 좀 더 잘 들어봅시다. 자, 첨단 통신 기술은 키워드가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사물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물의 다양한 인터넷들이 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정보가 생성되고요. 자, 그리고 사물 안에서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면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내가 뭔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교통량을 내가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좋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 가이드를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고 또는 사물 인터넷 제가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 스피커 이야기했었죠. 지니야 커튼 닫아줘 이러면 커튼 닫아주고 지니야 노래 틀어줘 이러면 노래 틀어준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 있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대신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어떤 사례 제가 얘기했었냐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때 보호용으로 CCTV를 집안에 달았는데 그게 해킹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구름처럼 어디든지 그 공동 서버에 옮겨두고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 클라우드도 이때 구글 드라이브도 우리 활용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같은 문서를 수정하면 제가 교무실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EBS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같이 댓글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들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용되고 있고 서버가 예전에는 서버실이라고 회사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버를 구독해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요. 정보통신 기술만의 그런 매력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혹시 뭐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좋은 과제를 올려놨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 아니면 내가 로그인을 안 하고 PC 그 방에서 하다가 그냥 갔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누군가가 악용을 해서 이 과제를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보안을 조심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빅데이터. 데이터가요, 방대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사진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1000명짜리 설문조사 이런 게 아니라 막 몇십만 명의 그런 설문조사가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자, 국민 건강을 이용할 때 쓰거나 아니면 우리 예시로 뭘 얘기했냐면 마트에 갔는데 맥주 옆에 기저귀를 판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해봤던 게 연관 검색어였죠. 연관 검색어 찾아보는 활동까지 했습니다. 자, 요렇게 시험 정리 요약 마치겠습니다.